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메이저 수학학원 원장 홍인철입니다. 안녕하세요. 5학년 2학기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5학년 2학기부터 받아서 이제 아이들을 보통은 이제 그 고등 수학을 이제 나가면서 고등 수학까지 준비해서 이제 하는 학원인데, 제가 이제 사실 오늘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제가 4학년, 5학년, 6학년 대상 이제 초등 강의를 오픈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오늘 선거고요. 혹시 근데 중고등학생 학부모님들은 소개를 받아서 오면 제가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 좀 아는데, 초등학부모님들 저 다 처음 보셨죠? 네, 그래서 유튜브 가면서 그래서 제가 이런 소개를 해본 적이 없는데 간단히 제 소개 좀 하고, 네. 저는 이제 분당에는 2012년에 이제 메이저 수학 개원할 때 이제 들어와서 이제 그때부터 가르치고 있고요. 뭐 처음 왔을 때는 당연히 중고등학생은 검증이 안 되는 강사한테 안 배우기 때문에 초창기엔 저도 6학년들 되게 많이 가르쳤고요. 5학년, 6학년 많이 가르쳤었고, 그 뒤로 이제 걔네들이 커가지고 그때 이제 가르쳤던 4, 5학년 애들이 이제 지금 대학교 이제 4, 5학년 뭐 이제 제가 이제 다른 뭐 이런 경력 이런 거보다도 저는 이제 예전부터 제가 제일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거는 사실은 저는 학원을 떠나서 제 퇴원생이 되는 것보다 졸업을 더 많이 시키는 사람으로 많이 알려져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래서 애들이 4학년 때 오든 5학년 때 오든 이제 졸업까지 많이 보는 편이에요. 중간에 잠깐 나갔다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아이들의 성장 과정이 있지만 중간에 되게 힘든 부분이 있고 슬럼프가 오기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제가 이제 되게 편해져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동기부여시키고 아니면은 뭐 전 안 되면 나가서 다른 학원 갔다 오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그동안 이제 초6부터 고3까지, 요새는 이제 고3 특강이랑 뭐 고1 해서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저희 반은 사실은 다른 선생님들이랑 달리 이제 고등상하 진도 끝난 애들 시험 봐서 이제 선발해서 이제 보통 상위권을 많이 가르치고 있고요. 초등 강의는 예전에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있다가 2015년에 U2M을 열었었어요. 여기 나시는 분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 당시 이제 U2M 열었을 때 아셨던, 제가 U2M 때 제가 가르쳤던 초3이 지금 저희 반의 중3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모르실 텐데, 그때부터 초등을 가르쳤고, 뭐, 사실 다 많이 했어요. 이제 이런 뭐지? 입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아이들을 자소서도 쓰고 대입 면접도 봐가지고 이제 넣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사실 중고등학교를 많이 가르쳐 왔죠. 그럼 제가 이제 여기 초등 수학을 왜 오픈을 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을 했냐면, 저희가 이제 6학년 애들 받아서 중등 수학부터 시작을 하던 아니면 6학년 걸 하던 부족하면 5학년 걸 하던 이제 저희가 그런 것들을 가르쳐 왔는데, 사실 그렇거든요. 사실 중등 수학이라는 거는 초등 수학에서 배운 어떠한 모든 개념과 연산 이런 것들을 다 새로 정의해서 새로 배워요. 그러니까 중일 과정 나간 거를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희 속칭 얘기하는 덧셈, 뭐 뺄셈, 뭐 곱셈, 나눗셈을 정수부터 자연수, 유리수 다 정의해서 새로 배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중등 수학을 나가는 거서부터가 새로운 수학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정의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때까지 초등 아이들, 온 아이들한테 이제 바라는 거는 몇 가지였거든요. 초등에 있었던 개념 좀 잘 알고 있고. 그 개념이란 게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개념이란 게 초등 수학이 이렇게 나선형으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어차피 고2의 수원을 만나지 않는 한 어차피 고1 과정의 방정식, 부등식이란 것도 전부 다 어릴 때부터 올라오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 좀 잡혀 있으면서 연산을 하는데 연산을 빠르게까지는 안 바라고 정확하게 하는 습관을 하기를 바래요.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많이 하면 빨라지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하는 걸 바라고, 그 다음에 뭐 남자애들한테는 어머니도 시켜봐서 알겠지만 식 쓰고 노트 잘 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뭐 잘 돼 있기까지는 바라지 않고 저희가 이제 바로 잡는다. 이런 취지로 저희가 이제 그동안 계속 수업을 하면서 중등 수업하고 고등권 이제 선행해서 이제 가서 고등학교 내신 같이 견디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대부분의 이제 올라오는 학생들을 저희 선생님들도 그렇고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초등학생 때 이제 어디서 어떻게 뭐 배우고 오거나 처음 오는 학생들도 있죠. 일단 뭐 습관이 안 잡혀 있거나 여기 앉아서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들어 하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 번 습관을 잡다 보면 나아지긴 하는데, 일단은 처음에 제일 느낀 거는 일단 수학에 대한 트라우마라 그러죠. 굉장히 수학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해보니까 옛날에 뭐 양을 너무 해서 질렸다던가 아니면은 뭐 많이 틀리거나 자기보다 되게 어려운 거래 가지고 나는 수학이 이해가 안 된다거나 그런 상처를 받는 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상처를 받은 아이들이 그게 나중에
좀 어떻게 보면 그거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하는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네가 이거를 모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하면 이걸 넘을 수 있다 해서 그 넘을 수 있다는 걸 같이 여러 번 반복해서 넘어서 점수를 다 맞을 때까지 시험을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점수를 받는 거를 본인이 내가 몰랐던 것도 선생님이랑 같이 이걸 해보고 내가 복습을 해보고 그 다음 시험을 보고 이제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서 보통 트라우마가 치유가 되는데 그게 굉장히 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럴 거면 그냥 내가 좀 어떤 아이들을 4학년, 5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제가 옛날에 3학년 가르쳐봤더니 3학년은 거의 베이비시터에 가깝더라고요. 3학년 아이들은 토스트 구워주고 요구르트 주면 이제 그것 때문에 학원 오는 아이들. 그래서 이렇게 막 학원 뛰어다니고 그래서 4학년부터는 그래서 잘 어떻게 보면 칭찬도 하고 동기부여도 시켜서 좀 책도 쓰고 연산하고 질리지 않게 좀 잘 가르치면 이 아이들이 어차피 양치기라고 하는 양 많은 건 어차피 중고등학교 때 가서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초등학교 때 그게 본인이 하기 싫은데 되게 하면 애들이 그걸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되게 딱딱해 보이고 비주얼이 이렇긴 하지만 저희 반이 이렇게 재미없는 반은 아니거든요. 대부분은 이제 제가 언니 오빠들 가르쳤던 애들 때문에 저희 반에 지금 초등학생이랑 중학생들 와 있는데 수학 싫어한다는 애들도 뭐 한 1년 지나면 수학 재밌다는 얘기를 듣는 경우도 있어서 되게 세심하게 그 아이의 기분이랑 그 얘가 못하는 걸 잘 평가주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초등 수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이거는 실수한 거야. 나 아는 건데 이런 얘기 많이 안 들어보셨나요? 사실 아는 거야. 뭐 별거 아니야. 내가 틀린 건데 뭐 숫자를 2를 3으로 봤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는 시험이 없죠. 그러니까 그 단원평가나 학교에서 보거나 학원에서 이렇게 보는데 90점을 넘으면은 나 90점 넘었으면 이런 아이도 있어요. 90점 넘었으면 됐지. 뭐 나 잘하는데 뭐가 문제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뒤에 가기 전에 미리 말씀드려도 일단은 이게 틀리는 게 당연하게 되면 되게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초등학생 학부모님들이고 저는 이제 애들을 칭찬하고 동기부여라고 되게 잘 이끈다는 얘기를 드릴 거지만 그래도 결국은 중고등학교 가서 저희의 목표는 어쨌든 아이가 극상위권을 가서 대학을 잘 가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그죠? 그 극상위권의 조건은 사실은 어려운 문제를 잘 푸는 것보다는 아는 문제를 안 틀리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입시는 안 틀리는 사람이 대학을 가는 입시이기 때문에 이게 나는 틀려도 돼? 이런 게 양치기가 가장 문제인 게 첫 문제 중에 하나 틀린 게 뭐가 문제야?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답답한 거죠. 이 실수가 이 90점이 참 그런 게 아실 거예요. 0에서 90점 가는 거랑 이 90에서 100 가는 거랑 여기를 훨씬 많이 해야 돼요. 그건 아시죠? 이 부분을 만들고 복습을 하고 다시 하고 여기를 극복하지 못한 아이는 사실은 상위권이 되기 힘들거든요. 이 힘든 과정. 이거는 뭐 양치기가 아니라 사실은 복습을 시키고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다시 복습을 시켜서 이거를 나 저거를 3번, 4번 풀었더니 나 100점을 맞았어. 이런 경험을 사실은 저희가 이제 중등부터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초등 고학년도 이거를 시켜서 올라오면 애들이 연산을 잘하지 않을까?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사실 이렇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중등 과정의 연산이 초등 과정 한 3배는 돼요. 연산 하나당 확률이 0.99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중고등학생을 키워본 학부모님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중학교는 절대평가 등급제죠. 그죠? 절대평가 등급제는 한 학기당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봐서 이제 점수를 내요. 89.5면 이제 A 등급이죠. 그래서 A를 받으면, 중고등학교 학부모님도, 중등학 학부모님도 항상 얘기하는데, 저희 학생은 A 받는 학생인데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그거는 사실은 그걸로 평가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A가 내정이랑 순회만 해도 한 24에서 25% 정도 나와요. 근데 사실 25%면 이게 고등학교 등급으로는 등급 들어보셨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거든요, 이게. 4등급이면 그냥 단적으로 4등급이면 정시로 충남 이하로 내려가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제일 가까운데 농담처럼 너 가천대 갈래 그러면 다 싫어하잖아요, 그죠? 가천대가 4등급이면 못 가거든요. 그래서 참 잔인한 얘기지만 다 맞는 연습을 하고 올라가긴 해야 돼요. 그게 사실은 상위권으로 가는 길이고 그냥 단순 수치예요. 야, 이런 거는 어디 가서 공개할 수 없는 단순 수치 곱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 90점 맞던 아이인데 왜 중학교 때 못해요라고 얘기하면 중학교 때 사실 이 점수를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더 열심히 하고 더 뭐를 하지 않는 한. 그래서 초등학교 거를 할 때도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뭐 그걸 뭐라 그래 사고력이나 뭐 아주 어려운
혹은 최상이나 이런 문제를 푸느라고 그 국어 이해도 안 되는 거 그걸 연습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개념 보면서 연산을 확실하게 해서 센이라도 다 맞게 하는 게 확실히 낫긴 하거든요. 센 자체를 다 맞는 게 사실은 최상위 문제를 어디 가서 학원에 선생님이 푸는 거 보고 식마 쓰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 어려운 작업을 달래고 뭐 동기부여도 하고 해서 그걸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쓴 거죠. 그래서 이 실수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몰라서 그랬다면 괜찮은데 실수예요. 그러면 저는 고등학생을 때리기도 해요. 실수를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그 되게 죄책감 없는 발언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 그걸 90점 어떻게 넣어봐요? 저는 안 돼요. 뭐라던가. 그래도 85점 정도면 잘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사실 그렇게 본인을 가둬버리면 사실 더 공부해서 열심히 해서 나아가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이건 많이 경험하시지 않나요? 네? 일단은 한 3줄 넘어가면 안 읽잖아요. 그죠? 안 읽고 들고 와요. 그냥. 모른다고. 그럼 물어봐요. 이 문제가 무슨 문제니? 모르죠. 그럼 전 다시 보내요. 읽고 오라고. 이 문제를, 문제가 읽고 오는 것뿐만 문제가 아니에요. 어제 제가 분당고 여자애가 자기 문제가 쉬운데 계속 틀린다고 하는데 자꾸 계산을 하는데 1을 자기는 3으로 보고 있대요, 요새. 마지막 계산할 때 1을 눈으로 보고, 1을 써야지라고 3으로 쓴대요. 그래서 뭐 그런 인출의 이제 경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실수를 할 때마다 좀 다 적어보고 리마인드를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게 다 이제 문제를 똑바로 읽지 않고 연산에 대한 얘기죠. 이 연산이 뭐가 문제냐면, 저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대치동에서 실력장석으로 시작을 해서 고등수학을 했었고 하루에 4시간씩 시험을 봤었고 월화수목금 토일 거의 한 새벽 2, 3시까지 있었어요. 그 초 5, 6, 9, 중 1, 2, 3 당연히 고등학교는 더 빡세게 굴렀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 숙제를 많이 했다기보다 시험 보면서 연산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이 연산이 참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연산이 약하거나 좀 느리게 풀거나 연산이 약한 애들은 시험 압박이 심하고 시간이 부족할수록 더 틀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연산 두 개가 다 돼야 되는데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꾸준히 하면 빨라지는데 그거를 제가 뒤에서 말씀드린 테스트라는 걸 통해서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안 하면 그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고등학교에서 연산이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애들이 예를 들어서 되게 쉬운 학교, 뭐 예를 들어서 뭐 어제 말씀드렸던 분당고 시험을 볼 때는 연산의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는 아이가 대진곡거를 봐서 연산이 시간이 빡빡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확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다 보면서 결국은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풀면서 꾸준히 하면 빨라진다 그랬죠. 빨라지는데 그 빨라지는 검증은 테스트를 통해서 이 안에서 아니면 좀 더 본인이 볼 학교보다 좀 빡빡한 테스트 연습도 해서 연산이 무너지지 않는 것도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초등으로 치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초등교재도 다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험지도 있는데 초등교재도 결국은 시험을 보는 게 이제 보통은 센이나 제가 쓴 책도 있는데 거기에 뒤에 단원평가 같은 걸 볼 때 시간 안에 푸는 연습, 시간 안에 풀었을 때 다 맞는 연습, 이런 게 계속 초등 때부터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숙제를 막 많이 내가지고 양치기를 하는 것보다는, 숙제는 좀 적게 하더라도 좀 안 틀리게 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제일 문제죠. 죄책감 없이 틀리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턱 깨고 뭐 이렇게 풀면서. 턱 깨지 말고 얘기하면 이런 아이들이 있죠. 턱 깨고 풀어도 다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보통 틀리더라고요. 이게 과학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음악을 들으면서 수학을 풀었거든요. 지금 저희 엄마가 되게 싫어했어요. 음악을 안 듣고 해야 되는데 음악을 듣고 어떻게 수학을 푸냐. 저는 뭐 고3까지 들으면서 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음악 듣는 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긴 한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틀리더라고요. 근거라기보다 제가 그냥 경험해. 자세가 바르지 않고 글씨를 대폰 쓰는 애들이 결국 틀려요. 그래서 저는 이 똑바로 하는 것도 굉장히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냥 똑바로 한 채로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니네 그렇게 삐딱하게 했으면 나중에 나처럼 필라테스 다니고 이렇게 된다고 해서 자세를 좀 잡아주는 편이고 똑바로 앉는 거를 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런 건 숫자를 조합하겠다 이런 얘기 보신 적 있죠? 도형 같은 거 이렇게 풀 때 이건 딱 봐도 30도네 이렇게 쓴 애들 있잖아요. 그거 잡아내기 되게 힘들어요. 오답을 하다가 왜 그런지 계속 물어보지 않으면 멀쩡히 이렇게 30도로 써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가 이거가 왜 그래서 아는지 푸는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이 3줄이에요. 3줄 넘어가면 안 읽어요. 남녀 불문 다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은 중고등학교는 이 노트가 있어요. 노트에다 푸는 이유가
실제 오답을 저희가 해서 오답을 옆에다 노트에다 시키고 시험 보는 것도 오답 페이퍼를 해서 이제 하게 하는데, 옛날에도 제가 이제 많이 그런 논문 같은 거 읽고 경험도 많이 해보면 단순히 오답을 하는 것보다 전체 복습을 시키는 게 나은데, 그러려면 노트에다 써야지 복습을 할 수 있잖아요. 책에는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는다. 이게 저희가 이제 하는 원칙이고요. 예.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빠르게보다 정확하게. 물론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느린 것도 죄예요. 나는 시간 안에 못 풀었어. 그 아이만을 위해서 시간을 더 주진 않잖아요. 그러나 특히 어릴수록 빠른 거를 강조하고 많은 걸 강조해서 애들이 틀리는 게 습관이 되면 그게 진짜 안 잡히거든요. 제가 연산 안 잡히는, 그러니까 멘탈이 안 좋아서 여자애들이 너무 척실한 애들이 문제를 보다 망해서 오는 케이스는 또 별도인데, 그냥 연산 자체가 약해서 계속 틀리는 아이들에 대한 상담을 많이 하는데, 제가 학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게 지금부터 매일 1시간씩 시험을 봐도 이게 잡는데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십니다. 안 잡혀요. 어느 날 내가 경각심을 주고 패가지고 그날 정신 차리고 볼 수 있어도 그 다음번에 보면 또 멍 때리고 틀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진짜 힘들거든요. 이게 연산 같은 경우는 저희 밥 먹듯이 숨 쉬듯이 당연히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그게 당연히 되는 게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바쁜 순간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시간이 부족한 순간에 내가 이 연산을 이때 해낼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은 평소 때 많이 풀고 맞춰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손을 못 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고등 거랑 중등 거 계속 돌아가면서 얘기를 드리는데, 고등 때 그렇게 되려면 저는 초등 때도 그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저는 양치기 되게 좋아해요. 저는 작년에 여기 앉아서 실력 정석 10번 풀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고, 저도 초중 때 한 13번 정도 풀고 올라갔고, 실제 고등수학 같은 경우는 거의 저 멀리서 문제만 봐도 이게 단원이 뭐라서 무슨 유형을 냈다는 걸 알 정도가 돼야 최상위권이 돼요. 그게 나중에 수험수도 푸는 거를.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양치기는 중등수학, 특히나 고등수학 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고등수학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일 이제 제가 중등수학 완전정복 설명회를 또 해요. 그럼 내일은 이제 중등거 얘기하면서 중등에서 준비하는 고등거 얘기를 할 건데, 중등거 얘기할 때도 제가 중등수학을 미친 듯이 그 문제를 많이 풀고 중등거 상위권 하는 것보다는 고등수학 가서 많이 하는 걸 말씀드려요. 물론 영재과학고 얘기도 좀 이따 잠깐 드릴 건데, 영재과학고 애들 준비하는 애들이 가서 중등수학을 굉장히 빡빡, 사실 중등수학이 아니라 고등수학이에요. 고등수학인데 그거를 빡빡 굴러서 한 애들이 실제적으로 전투력이 높고 잘 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제 학부모님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중등에 가장 기본적인 정석이랑 센을 하고 센 복습을 하고 넘어갔을 때 괜찮냐라고 말씀드리면, 그거를 이제 한번 하고 나서 보통은 이제 중등수학은 나중에 기준을 말씀드리겠지만, 중등수학은 제가 이 동네 분당이나 강남에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 한 2개까지 들어갈 정도로 연습을 해야 된다 말씀드려요. 근데 그건 있어요. 그 중등수학을 2개까지 들어가서 넘어가는 경우랑 그 2개를 더 넘어서 더 많은 심화를 많이 하고 갔어요. 그게 도움이 되긴 하는데, 그거를 거기서 안 하면 고등수학에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힘은 고등수학에서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중등수학을 손을 놓으라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저는 초등은 양치기보다는 제가 반 꾸려가는 거 말씀드릴 텐데, 제가 옛날에도 가르쳤던 게 이건데, 디딤돌이 원래 기본 응용이 있고 복합판이 있는데, 디딤돌 기본 응용 책으로랑 센을 숙제로 나가서 기본 응용하고 센 복습하고 이 정도면 사실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어느 단어는 그게 힘들면 제가 수학임이나 제가 썼던 책이나 딴 것도 하고, 안 되면 거기 복습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그 2책을 완성도 있게 가서 단원평가를 봤을 때 100점을 맞고 넘어가면 사실 충분하거든요. 거기서 최상위를 해야 된다, 사고력을 해야 된다, 그 문제가 참 안타깝게도 그냥 중등수학이나 고등수학 풀고 나면 풀리는 문제가 대부분 많아요. 거기 시간을 너무 낭비하는 게, 물론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논문도 많이 찾아보고 유튜브도 보고 옛날부터 많이 보면, 실제 어떤 이제 강사들은, 이제 선생님들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 있잖아요. 오리랑 양이 있는데 다리 개수는 2개, 4개고 개수 이렇게 그런 문제가 있으면, 사실 이제 중등수학에서 가르칠 때는 그냥 미지수 XY를 잡으면 나오는 연립일차 방정식인데, 초등에서는 이제 하나씩 세보죠. 하나, 둘. 이 하나, 둘 세는 게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그 수를 자체를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 세는 게 나중에 학통 가서도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세는 거 자체는 학교에서 보통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넘어왔을 때 나머지, 그럼 사고력 수학까지 가서 해야 되느냐?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옛날에 사고력 수학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유튜브 개원했을 때 제가 사고력 수학도 했었는데, 아이들을 문제 이해시키는데 시간이 다 가고,
결국은 그냥 다 들은 다음에 제가 마지막 썼던 거 그냥 책에다 한번 써보고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차라리 기적의 연산법을 하나 풀리는 게 나중에 중등 수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근데 중등 때 받아서 초등 연산이 안 돼 있으면 기적의 연산법, 센 연산 이런 거 다 시키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정확이 제일 중요해요. 정확이라고 하는 제가 얘기하는 100점이에요. 특히 초등학교 때는 100점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안 틀려야 된다는 거죠. 초등학교 때 하나 틀려도 되는 애가 중등 가면 어떻게 했어요? 엄마 이건 중등 수학은 원래 어려워서 80점이 괜찮은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되게 당당하고 뻔뻔하게 하면 그거를 뭐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넌 바보니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들, 딸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강조시키지만 숙제가 완료된 학생률이 오답률이 높아요. 이건 맞거든요. 그러나 이제 제가 중고등학생, 고등학생들 숙제를 좀 많이 내거든요. 청신국제중 애들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있으면 이제 아마 실력 단속 6단, 7단씩 내는데 근데 그 숙제를 어머님이 와서 애나 생각할 시간이 없이 푸니까 숙제를 줄여달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그거는 아이 상태를 봐서 아이 푸는 스타일에 따라서 줄이기도 하지만 웬만하면 잘 안 줄여요. 왜냐하면 숙제를 줄이면 생각을 하고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숙제를 조금 하고 놀죠. 그래서 중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 배우는 초등학생은 이게 빨리 끝나고 놀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잖아요. 1시간 동안 나 이렇게 30문제 풀고 채점하고 놀아야지. 그러고 뛰어나간단 말이죠. 그러는데 하나 틀렸는데 원래 나는 매일 하나 틀리는 사람 이게 되면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강조드리지만 어쨌든 틀리지 않는 한 느리지 않게 푼다. 이러면 굉장히 빨라져요. 자주 오랫동안 풀어야지 빨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이제 숙제하고 나서 저희 학원 자체가 원래 노트를 읽으면 위에 노트가 있으면 보통 여기다 저희는 풀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채점을 이렇게 해서 요 틀린 게 있으면 여기다 오답을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요. 제 학원이 이제 중고등학생들 하고 있는데 초등생도 저는 이제 하면 이제 요거는 시킬 생각이고 그래서 오답을 그날 시키고 오답이 많으면 그 단원을 다시 재복습을 시키고 그러니까 그게 복습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애들도 되게 싫어할 거라 생각하는데 지겨워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외로 안 그래요. 저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 중에 제가 옛날에 이제 그 대학 보내서 지금 직장인이 된 여자의 이제 늦둥이 딸이라서 수학을 안 하고 있다가 수학 학원을 싫어했는데 저한테 와서 제가 이제 잘 달래가지고 요새는 수학 학원 오는 게 좋아하는 아이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중등과 하다가 지금 중3인데 고등수학을 나갔어요. 고등수학을 처음 쌤 나갔을 때 지금 복습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저께 상담을 했거든요. 본인이 이제 잘 풀리니까 되게 수학이 재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 아이는 자기가 힘든 일이 어렵게 되면 내가 다시 풀면 되게 잘 푸는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기 위해서 제가 초등 수업을 해도 아마 그렇게 할 거고 결국은 이게 단원평가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이제 90점 정도 나오면 저는 아마 재시험을 보게 할 거고 만약 60점 미만이면 아마 그 단원에 아마 전체 복습을 다시 아마 시켜서 정리를 하고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진도가 느려지는 거에 대해서만 이제 우려하시는 분이 있는데 일단 저는 보통 진도가 빠른 편이고요. 숙제가 많이 되면. 근데 이제 초등학생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다른 조치를 같이 어머님과 연구가 보더라도 이게 60점 이하인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는 복습을 시키는 게 나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게 아니지? 잠깐만요. 어떻게 올라가야 되지? 네, 그래서 노트에 푸는 걸 추천드리고 뭐 사실 여긴 추천이라 썼지만 제가 수업을 하면 추천이 아니에요. 그냥 강제로 시킬 건데 이게 잘 달래서 시키면 돼요. 이게 강사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엄마들도 그렇고 엄마는 이제 많이 싸우게 됐죠. 많이 싸우게 되는데 강사분들 중에는 아이가 이제 뭐 고집을 부리거나 싫어하면 굉장히 그거를 뭐 하면 애랑 사이가 안 좋아 이게 걱정하는 게 있는데 그냥 잘 타일러서 그냥 이건 하는 거야라고 하면 보통 애들이 해요. 되게 아이들이 집에서 엄마한테는 이렇게 개겨도 나오면 사회생활이잖아요, 그죠? 제가 되게 따뜻하게 아무리 대해줘도 제가 비주얼이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초등학생이 아마 시키면 잘 할 거예요. 저는 아마 따뜻하게 칭찬해 주는 걸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비단 오늘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머리 되게 좋고 노트 잘 안 쓰는데 수감 좋고 그래가지고 경시도 공부 좀 하다가 때려치고 돌아왔어요. 중등 때. 학교 시험은 뭐 공부 하나도 안 하는데 적당히 전날 가서 하면 잘 봐요. 애들한테 수학 문제 알려주고 그 아이들이 그 시기에 예를 들어서 고등수학이나 수원수투 남들 그 문제 풀고 있을 때 자기 손으로 푸는 거를 그 지겨운 거를 쉽다고 눈으로 보면 안다고 안 풀잖아요. 걔네들은 결국은 대학 잘 못 가요.
걔네들이 나중에 가서 어려운 문제는 학교 가서 애들한테 알려주는데 시험 보면 이게 실수하고 틀려가지고 결국은 자기한테 모르는 거 물어봤던 애가 여러 번 풀어서 맞추면 걔한테 대학이 져요. 제가 그래서 그런 남자애들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이제 저희 반에 시험 보고 들어오니까 그런 애들이 또 시험을 잘 봐요, 처음 들어올 때. 그래서 뭐 경시 끝난 아이든 경시 중간 아이들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항상 그 힘든 과정, 지겨운 과정을 시켜야 되고 그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가 갈 학교에 기출문제를 풀어봐서 현실을 느끼게 해주고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복습이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이 대한민국 입시는 이 복습과 사실은 제가 간 대학에 그래도 애들이 공부를 다 잘했기 때문에 가서 예전에 이제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과였고 수능은 문과로 봐서 대학은 문과로 갔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이 문과 섞여 있는데 문과 애들조차도 서울대 같은 경우는 결국은 수학은 잘했던 애들이 결국은 고등학교 수학은 암기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레벨에 도달하면 거의 암기가 돼서 눈을 보면 알게 되거든요. 결국은 그런 애들이 안 틀리고 결국은 잘하게 되기 때문에 고교 수학은 심지어 그래서 생 암기라고 주장하는 강사들도 있어요. 대치동에.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그렇게 해서 아마 암기가 돼서 다 맞았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로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초등학교 부모님 잘 모르실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수학이 있고, 기타 다른 과목이 있잖아요. 단기간에 나중에 안 됐을 때 올릴 때는 국영수 중에서 수학을 제일 빠르게 올릴 수는 있어요. 그 이유는 수학을 안 돼 있다 하더라도 그동안 안 해오진 않았으니까. 영어 단어 안 해온 게 제일 올리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국어 안 되는 게 힘든데, 그냥 단순히 대학 가기에서 공부해단 양은 수학 빼고 나머지 공부한 거 다 합친 거에 수학이 한 2배 정도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능을 잘 봐서 뭐 서울대나 의대를 가려는 학생들 기준으로 보면 왜 도대체 이렇게 수학을 많이 하느냐라면 진짜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했던 학생들이 대학을 잘 갔고 그래서 대학을 잘 있거나 이렇게 해서 보낸 학부모님 얘기를 들어보면 어릴 때 책 많이 읽고 수학만 연산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거가 많이 하는 게 이렇게 계속 복습하고 시험 보는 거예요. 지겹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애들이 수학을 싫어하게 돼서 대학 가서 수학을 잘 안 한 것 같긴 한데 일단 입시만을 목표로 보면 이건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아까 말씀드렸죠. 사고력. 이 교과심화에서 보는 문장제가 애들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단계가 복잡한 건 안 풀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중등에서 제대로 된 그런 거랑 똑같아요. 사실은 소수 곱셈을 정확하게 알면 되는데 사실 중고등학 수학에 소수 곱하는 게 나오지는 거의 않아요. 다른 내용이 나오지. 그래서 그거는 정확하게 할 줄 알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거를 막 여러 번 곱하게 만들어. 그거 진짜 낭비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과서도 옛날에는 원주류가 하면 다 파이를 중등에 쓰는데 초등학생들은 3.14 다 곱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좀 없앴어요. 그건 아시죠? 그래서 없앤 이유도 쓸데없이 곱하면 저도 계산을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은 할 필요 없다는 거고 결국은 이제 사고력 수학을 하는 이유는 외라는 의문을 통해서 이해하고 본인의 논리를 구축해가는 과정인데 저는 이거는 중고등 수학 하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초등 수학에 센을 하면서도 본인의 논리가 있잖아요. 그거면 충분하지 그 문장제 어차피 전체적인 단계가 이해가 안 되는 거를 선생님이 2단계 설명하고 아니 식 쓰고 배속 베끼면 이 아이가 그럼 가서 이걸 풀 수 있냐. 전 풀 수 있는 아이가 있죠. 그 아이는 사실은 그냥 제 생각에는 수학에 대한 게 뛰어나면 본인의 길은 뭐 영재학원에게 찾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사실은 대학에 입시를 가는 건 영재학원 간 것만 대학에 입시가 아니잖아요. 수학을 하는 비중도 물론 요새 문이과 같이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굳이 저는 사고력을 많이 해야 되냐 이런 의문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중등 수학을 되게 열심히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연산이란 게 저희 어릴 때 배웠던 거 있잖아요. 특히 연산하는 거. 저는 근데 이게 가장 틀리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읽으면 아실 것 같아요. 세로로 하고 칸 맞추고 바다 올리고 덜는 거 손으로 쓰고. 제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저 지금 고등학생 풀어줄 때도 계산하면 이렇게 쓰거든요. 암산하지 않아요. 물론 암산이 잘 안 돼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해서 안 되긴 하는데 저도 써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나도 쓴다. 너 나보다 머리 좋아? 써야 안 틀린다고. 그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를 쉬우니까 머릿속으로 하면 계속 틀리는 거죠. 이거는 어릴 때부터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배웠고 이걸 연습을 했고 제가 지금 고3 애들 가르치는 거 계산할 때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가르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바다 올림 덜어낼림. 어릴 때는 왜 하는지 몰랐는데 아무튼 저도 엄마한테 배운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이제 식 쓰는 거 노트에 작성하는 습관을 했었으면 아마 제가 습관을 잘 들일 수 있을 것이다. 요거는 이제 그거예요.
굉장히 머리가 좋아서 그 안에서 계산이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 굳이 어머니가 야, 너 그걸 식을 쓰라고 계속 강요할 필요는 없어요. 중등 가서 필요한 식은 쓰게 돼 있으니까. 실제 초등 중에서는 머리가 좋으면은 식 생략해도 되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거는 뭐 다른 얘기니까 그냥 알아두시라고 써놨고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희가 어쨌든 뭐 중등 시험이든 고등 시험이든 시간 안에 테스트를 보잖아요. 거기가 저희 학원이 중고등 가르칠 때도 테스트가 굉장히 많고 항상 시험을 보는 이유고 제가 초등 가르쳐도 아마 거의 매 시간 테스트를 볼 거예요. 처음 진도 나가는 거 빼고는 단원 평가에 있는 거를 계속 볼 거고 그래서 그거가 될 때까지 시키면서 단원 평가가 안 되면 저는 아마 오답을 시키고 복습을 계속 많이 시킬 거예요. 뭐 그래서 만약 진도가 됐다 그러면 아마 매일 나오라 그럴 거고 근데 매일 나오면 초등학생이 울 수도 있는데 잘 달려보도록 잘 달려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간 안에 푸는 연습 이런 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요새 문제집 트렌드가 요 위에 단원 설명이 있어요. 그거 풀잖아요. 애들이 풀다가 위를 봐요. 이거구나. 이제 대입을 하잖아요. 이걸 막을 방법을 되게 많이 고민했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걸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걸 포스트잇으로 자율이 되는 애들은 가리고 해라. 이게 말을 안 듣겠죠, 아무래도. 듣는 애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이걸 다 찢어서 책을 다시 만들어 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러면 또 가서 친구들 책을 복사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풀어요. 규제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시험 보는 거죠. 시험엔 안 써 있잖아요. 시험 때 그런 연습도 사실 돼요. 보고 풀지 않고 본인이 이 문제를 알아서 푸는 거. 그래서 그것 통해서도 연습이 많이 될 거라는 거. 물론 제가 중고등학교처럼 많이 빡세게 시험 보는 건 아닐 거예요. 왔을 때 단원평가 하나 그러면 오답을 하고 아이의 상황에 봐서 점점 더 늘려가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거고 심화는 저는 중등 이후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냥 센 정도, 센의 어려운 문제 정도를 다 맞는 정도 하고 넘어가서 중등 때 가서 심화를 중등 과정 자체가 이제 나가는 거가 뭐 또 센 나가고 거기서 A급 나가지만 거기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이 센 수준을 다 맞는 게 이게 되게 생각하기도 쉽지 않아요. 센 너무 쉬워요. 나머지 뭐 최상위나 하면 괜찮아요.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 정말 저를 믿으세요. 이게 제 진짜 맞는 말이에요. 물론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달리 컸어요. 저는 어릴 때 뭐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응용산수 뭐 이런 거? 성분사 이런 거 아세요? 아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세대가 제가 더 나이가 많나요? 옛날에 이제 어릴 때 응용산수도 있고 뭐 그런 거 많았어요. 뭐 마스터 수학도 있었고 저희 엄마가 좀 약간 극성이시라 이제 모든 시중에 있는 문제집이 다 집에 있었죠. 그래서 다 했는데 그 응용산수 저 응용산수 하면서 전 내가 머리가 되게 나쁜 줄 알았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네. 그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수준을 다 맞고 넘어가서 저희가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중등 수학을 하면서 다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메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 걸 할 거고 그래서 제가 목표는 정확한 개념, 이게 개념이 많지는 않고 개념은 설명하고 문제를 풀고 다시 문제 풀면서 다시 계속적으로 알게 되거든요. 이게 되게 애매한 게 그런 거예요. 나눗셈을 얘기를 하는데 등분 나눠지는 거가 설명이 돼 있고 초등 수학에 그 자체 나눗셈의 정의가 막 오렌지를 나눠가지고 막 설명이 돼 있고 뒤에 가서는 역수를 곱하는 게 있어요. 가르치면 결국은 역수를 곱하는 거 하나만 이제 애들이 기억하긴 하죠. 그러면서 왜 그 애들이 본질을 모를까?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들이 푸는 걸 보면 어떤 거 와서 질문하거나 풀어놓은 걸 보면 야 얘가 이렇게 풀면 아예 모르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중1인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지켰더니 이렇게 푼 애가 있어요. 그럼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수학을 안 했나? 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고 이걸 하면 이제 얘는 그럼 초등급부터 다 다시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애들이 처음에 받아들일 때 익히고 외웠다가 연습도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잘못 생각하면 잘못 썼다가 또 교정되면 해서 그게 완벽해지는 거랑 마치 영어에서 그 외국 애들이 저희처럼 문법 안 배우고 그 구문 전체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 구문을 짜집기 하는데 좀 틀리고 하다가 계속 연습하면 어느 순간 딱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애들이 개념 설명도 문제 풀고 이게 이거였어? 계속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은 제 얘기는 한 번에 그냥 완전히 수학의 본질을 알려주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알려주고 풀어보고 이게 이거였어? 다시 알려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아마 가게 될 거고요. 이 아이는 연대를 갔어요. 성대 갔다 재수해서 수학 말고 논술, 인문 논술로요. 수학이랑은 좀 힘들었겠죠. 그래서 연산 요게 일단 최초 목표죠. 연산을 정확하게 신속하고 요거는 제가 좀 애들을 이제 잘 달래가지고 시킬 생각이고요. 네, 요것도 제일 중요해요. 요거 진짜 중요해요. 나는 수학이 싫어요? 아니면 나는 수학을 못해요? 사실 수학이 싫어요보다 수학을 못해요가 더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 어머님들 제가 조사해서 수학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그럼 아마 손 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저희 그 수학 선생님들 집단이 밥 먹으면서도 수학 얘기하고 하는 건 되게 이상한 집단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밖에 나가서 뭐 가르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당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걸 가르칩니다. 보통 수학이라고 해요. 다 싫어하죠. 싫어해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싫어하는 것보다 그 트라우마, 나는 못해. 이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나는 못해를 하는 거는 하게끔 도와줘서 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싫어하는 건 다 싫어하죠. 저희 학원 되게 이상한 선생님들 많아요. 수학 좋아해서 밥 먹을 때도 얘기하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고 본인 진도 그대로 개별 맞춤 수업을 할 거예요. 그냥 들고 오면 하시던 책 들고 오면 상담해서 그 책 끝내주고 그 다음에 뭐 나갈지 정하고 만약 진도 나가면 저는 이제 이 책으로 나갈 건데 디딤돌 기본 응용 수행 하는데 만약에 뭐 얘는 뛰어나서 최상위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테스트를 봐서 만약 괜찮으면 나가도 돼요. 뭐 제가 뭐 그걸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희 학원이 뭐 교재가 정해져 있는 학원은 아니라서 뭐 초등학교 4학년인데 저는 고등수학을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중등거 테스트 봐서 괜찮으면 고등수학 할 거예요. 뭐 중등거가 완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센 뭐 기출 2개까지 아니더라도 고등수학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또 복습을 시키면서 나갈 수 있는 정도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물론 그게 이제 20점 이렇게 되면 다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중고등수학 하는 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건 매일 저희 하는 거니까 초등수학을 어느 수준에서 하더라도 거기 맞춰서 할 거예요. 4학년인데 왔어. 근데 3학년에 있는 뭐 그게 안 된다. 4학년 가면 이제 큰 수랑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래서 큰 수를 나가려고 봤더니 큰 수가 문제가 아니네. 얘는 그냥 두 자리에서 더 세면 안 되네. 이제 그럼 다시 해야죠. 생각외로 그거를 다시 해서 가르치는데 오래 안 걸려요. 사실은 그러니까 초등에서 되게 뛰어나다고 하는 애들이 하루 생활을 보면 뭐 되게 바쁘잖아요. 뭐 논술도 하고 뭐도 하고 실제 수학을 많이 안 했어요. 안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이는 남들이 지금 4학년 때는 뭐 한다는데 나 이제 시작인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4학년, 5학년, 6학년 착실하게 하면 사실은 중간과랑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외로 애들이 빨리 간다는 애들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진 않아요. 그때 그 집중력 있게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 필요하면 앞에 거부터 다시 시킬 거니까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화수목금 중에서 제가 월요일 수업 안 하고 화수목금 토요일 수업을 해서 화수목금 중에서 괜찮은 날 본인이 2회를 선택해서 뭐 이렇게 수업을 할 생각이에요. 4학년은 2시 반에서 4시까지 90분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테스트를 보게 해서 오답하고 귀가를 시킬 거고요. 5, 6학년은 4시에서 10시 동안 수업하고 60분 테스트하고 본인이 공부 열량에 있어서 테스트나 자습을 2시간 한다. 그건 오케이이긴 한데 아마 도망갈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건 믿지 않기 때문에 차차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렇게 수업을 개설을 하는데 제가 4월 5일부터 개강을 하긴 하는데 저희 학원 수업 특성상 사실 그 후에 아무 때나 들어와도 어차피 하던 걸 해요. 그러니까 뭐 4월 5일부터 이제 저는 시작을 하는데 뭐 일정이 그래서 5월 달에 온다, 6월 달에 온다, 방학이 온다 다 괜찮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하던 학원이 있는데 뭐 그걸 해가지고 초등수학을 마무리하고 뭐 중등부터 하겠다. 뭐 중등을 하고 다 고등부터 하겠다. 뭐 아니면 뭐 학원이 처음인데 애가 안 갈라 그래가지고 뭐 설득을 하는데 오래 걸렸다 다 괜찮아요. 그래서 오시면 저랑 상담하고 거기에 맞춰서 할 거고요. 초등은 특히나 아마 저는 어머님과 소통이 더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뭐 그날 기분이 나빴다거나 뭐 하면 어머님이랑 통화도 하고 뭐도 하고 이제 그런 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보기랑 달리 되게 그런 그 아이들의 기분이랑 표정에 이렇게 되게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보기에는 이렇게 동네 아저씨처럼 생겼어도 제가 전공이 이제 경제학이랑 심리학인데 심리를 배워서 그 사람들의 표정과 행동과 이런 거에 좀 예민한 편이라 그래서 애들이랑 잘 놀아요. 그래서 시킬 건 잘 시키지만 그래서 아마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내일 얘기를 많이 드릴 건데 오늘만 오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면 사실 코로나 전에 그 교육청에서 지침이 중등 수학 내정이나 수능에 중간고사 안 볼 수 있다는 게 내려왔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코로나 전에도 예비 중에 설명할 때 중간고사 안 볼 수도 있다. 아니면 2학년 시험 안 볼 수도 있다. 이제 이거였어요. 옛날에 이제 자유학기제 돼서 1학년 한 학기 시험 없어지고 1년 없어진 다음에도 그러다가 다시 시험을 그냥 계속 보더라고요. 보다가 코로나 때 하면서 이제 시험 일정이 밀리면서 중간고사가 없어지는 듯 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기말에 맞춰가지고 이제 범위 맞춰가지고 애들 시험 시켜서 했는데 작년에 또 중간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학기 때 중간고사 다시 생기는구나 했는데 올해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올해 지금 대부분 중학교가 중간고사 안 봐요. 그건 아세요? 네, 안 봐요. 네, 기말 보겠죠? 근데 2학기는 본대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1학기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대수가. 무슨 생각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뭐
교육청에 높으신 분들의 뜻이 있겠지만 저는 잘 이해 못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중간고사는 안 봐서 저희는 이제 거기에 따른 수행평가 모의고사를 봐서 이제 하고 있고요. 중2는 사실은 애들이 첫 시험이에요, 그죠? 이 자유학년제 된 다음부터는 사실은 거의 중1이 6학년이랑 다를 바 없어요. 떼 쓰고 공부 안 하는 게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너무 못하니까 되게 쉽게 내는데 작년부터 어렵게 내기 시작했어요. 이제 코로나 끝나간다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제 좀 어렵게 내고 있고 중3도 이제 요새 어렵게 내고 있고 원래 학교 프린트 위주인데 작년에는 학교 프린트에서 많이 안 냈어요. 뭐 그것만 좀 알고 계시고 원래는 학교 프린트 어렵게 내고 하는데 작년에는 순회가 학교 프린트 안 내고 어렵게 냈다 쉽게 냈다가 제가 이제 순회나 내정 같은 경우는 총평을 한 영상이 그 저희 메이저 수학학원 유튜브에 있거든요. 그냥 그 해당 학년 찾아보시면 제가 뭐 문제를 다 푼 건 아니고 그냥 기조가 이렇다 어떻게 나왔고 그냥 어려운 문제 한 문제 정도 푸는 거 정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뭐 그 시험 대비할 때 제가 앞으로도 계속 올릴 거잖아요, 그죠? 그럼 앞으로 만약 자녀가 분이 학교 시험을 대비할 때 미리 보고 이렇다더라 뭐 이 정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놨으니까 그런 내용이 저희 블로그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교과과정 빠진 거를 서술형에 쓰면 감점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근각에서의 관계는 이제 중학교 때 안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근각에서 관계 이용하면은 이제 감점하는 거, 이런 건 저희가 알아서 시키는 거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런 시험 트렌드에 맞춰서 시험 대비하는 책이 있고요. 그 안에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각 단원에 알아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선생님들이랑 매주 모여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새로운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이제 기출 모의고사는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범위 맞춰서 매번 제작을 해요. 뭐 기말고사만 보면 범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왜 제작을 해야 되느냐면 그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중등을 시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장표에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과정을 예를 들어서 내정순회, 샛별, 뭐 분당, 뭐 이 동네 중학교가 있는데 넘어가는 기준은 본인이 갈 중학교 아니면 내정순회의 시험 일반적인 수준에서 2개까지라고 생각해요. 풀었는데 5개 틀렸다. 저는 5개 틀리면 재복습을 시키진 않고 시험 한 5개로 일단 그걸 복습을 시켜봐요. 그래서 개수가 줄고 내용 모르는 걸 쓰면 해결을 했을 때 되면 일단 넘어가는데 만약 7개, 8개 틀리면 저는 거기에 대한 뭐 복습을 뭐 센이든 A급이든 시키거든요. 기준을 한 2개 정도 잡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개념 원리나 뭐 개념서 있는 거랑 센 같은 걸 하고 센 복습을 시키면서 저희는 복습을 시키면서 메이저 테스트라고 이제 센 복습 테스트를 하는데 그 후에 기출 문제를 풀었을 때 이 아이가 많이 틀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복습도 하고 뭐 심화책이 있으면 뭐 블랙라벨이랑 이런 거 시키잖아요. 그래서 실제 학교 시험을 봤을 때 한 2개까지 생각외로 안 쉽거든요. 초등학생 학부모님들은 이제 학교 시험은 당연히 90점, 100점 맞다고 생각하지만 수능 내정이 문제를 살짝 어렵게 내기 시작하면 생각외로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에 2개까지 들어가려면 굉장히 많은 중등권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거기를 하고 넘어가고 이제 고등권을 가야 되기 때문에 기준서는 이 기출 문제로 점검하시고 심화책은 저는 A급만 추천드려요. 사실은 A급이 그나마 A급 싫어하시는 분들 많은데 A급이 그나마 저는 선행 안 하고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최상위나 뭐 이런 거 사실 선행 대수요는 사실은 고등학교 거 알면 그냥 풀리는 문제 많은데 그건 고등학교 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네. 그 정도 하시면 되고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쉬운 책들이고 제가 쓴 책이죠. A급 블랙라벨 있고 뭐 저희 테스트 있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하는 건 요거. 이 정도 유지하는 거. 한 2개까지. 2개면 사실 91점이긴 한데, 네. 네, 그렇고.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 초등학생,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질문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비해서는 관심이 많이 줄었어요. 영재과학고나 자사고나. 정권이 바뀌긴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자사고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자사고나 외고는 사실 저는, 지난 정권에서는 약간 피해를 봤다고 생각해요. 일단 수시로 가는 비율이 줄었어요. 외고나 이런 데들이. 그래서 좀 본능적으로 대학들이 뭐 알아서 기는 건지 몰라도 본능적으로 조절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뭐 가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애들이 어쨌든 동기부여가 확 되고 열심히 하고 이때 가기 위해서 내신을 챙기고 수행평가를 챙기고 그 다음에 학교 걸 챙겼던 경험이 고등학교 수시하는 데도 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뭐 자사고 의미가 있는데 요거랑 요거는 차이가 이래요. 이 수학 전투력이 높아요. 영재과학고 준비했던 애들은 매일 시험을 봐서 그렇죠. 네. 어릴 때부터 매일 수학을 풀고 봐서 그래요. 저도 어릴 때 빡빡 굴러서 시험을 봤거든요. 저도 전투력이 봤었죠. 지금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전투력이 높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그 안에 시간 안에 자기가 어떻게 아는 거 풀고 모르는 거 하고 하는 게 강해요. 경험에 의한 거죠. 내가 이건 풀 수 있다 아니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도전해서 하는 전투력이 강해요. 실제로 경험한 애들이 이과 상위권에 많이 가 있어요. 뭐 낙생에도 많이 가 있고, 뭐 떨어진 애들이 가 있는 거죠. 그런 애들이 대학을 잘 가요, 사실은. 뭐, 혹은 이런 진도가 늦는 걸 걱정하시는데, 여기서 이렇게 전투력 높은 애들은, 중3 때 와서 저랑 미적분 해도 가기 전에 다 하고 가요. 바로 실력 점수 높은 애들도 있고. 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게 문제예요. 수학이 질리거나 좌절. 네. 거기서 상처를 받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여자애들 중에서 그런 영혼이 저희 반에 좀 많이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학을 할 때는 표정이 안 좋아요. 뭐 얘기를 해서, 야, 너 이거 잘 푼다, 실력 정석 얘기하면, 뭐 어차피 더 잘 푼 애들 많은데요, 뭐, 이런 거.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저. 그런 아이가 이번에 대학을 갔거든요. 약대를 가야 되는데 약간 좀 못 봐서 지금 재수시키려고 제가 지금 작업 중인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거, 이 좌절 이런 게 좀 힘들고 있고요. 이거 서포트하는 거 생각으로 전체적으로 힘들어요. 네. 저희 엄마가 항상 대기 타다가 새벽 2, 3시에 저 대치동 데려오느라고 거의 아마 그 시기에 한 6, 7년을 거의 인생을 다, 미안한 일이지만, 아무튼, 그런 거. 과학은 준비 많이 되고, 이건 도움 많이 돼요. 뭐, 물월 듣고, 화월 듣고, 이런 거. 나 수학과학 잘한다고 요구 안 하는 애들 있잖아요. 영재과학과를 가면 다행인데, 일반고 가면 이것 때문에 대학 가기 되게 힘들어요. 뭐, 그런 거 좀 알고 싶어. 이거는, 제 영재과학과 나온 친구들이 사회성이 별로 안 좋길래, 폐쇄적인 있다, 이제 영재과학과 카이스트. 영재과학과 서울대면 차라리 괜찮은데, 영재과학과 카이스트면 되게 똑똑한데, 저는 서울과학과 떨어졌었거든요. 전 떨어지기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제 와서는. 뭐, 그때는 되게 울었지만, 사회성이 되게 힘들 거라 생각해요. 여기는, 그쵸. 전과목하고 다 도움되는데, 너무 치열해요, 이게, 진짜로. 실제,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요, 외대부고 이과 4등급 초입이 있는 애가 낙생 전학업 1등급 나와요. 실제 사례예요. 실제 사례. 그 정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외대부고 애들이 내신이 2 안에 들어가면 서울대 가고 3 나와도 외대부고는 딱 써있거든요. 가면 마지막 진학지도 할 때 문과 70몇만, 이과 70몇만 하면 1등부터 8등 경영경제, 자전 다 써있고 이과도 가면 의대랑 이렇게 쭈쭈쭈 써있거든요. 이게 얘네들이 특혜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피해 보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 다 일반고 가면 사실 다 가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살아남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서 가고, 여기 가면 저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건 인생에 대한 얘기인데, 초등학교 부모님 중에 그런 것도 전 중요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서울대 간 다음에 저는 이제 어쨌든 과거 떨어지고 일반고를 갔잖아요. 서울대 갔죠. 저는 이제 강남에 이제 그때 성수대교 끊어져가지고 언남이라고 이제 똥통학교 갔어요. 똥통학교 출신에 이제 간 거죠. 친구들은 뭐 사실 대원외고에서 서울대가 제일 많고, 그다음 서울과학고에서 많은데, 대원외고나 서울과학고 애들은 공부에 대한 자존감이 생각외로 낮아요. 서울대를 와도. 자기는 괴물을 봤다 이거죠. 나는 공부를 해서 쟤를 절대 이길 수 없는 애들이 존재하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대학 와서 자기는 공부의 진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딴 길을 택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도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요것 때문에 부모님이랑 사이 안 좋은 애들도 되게 많아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영상 찍어서 올라갈 텐데. 결혼식 때 부모님 안 온 친구들이 전 주변 비율이 되게 많아요. 대부분 대원외고, 서울대, 그 다음에 뭐 서울업대, 뭐 변호사대에서 태평양 이런 애들인데, 그런 애들이야. 뭐 과학고시 의대 가고, 부모님이 너무 어릴 때 자기를 억압했다 이거죠. 이런 것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자존감이 높았어요. 제가 잘나지 못해도 일반고 똥통학교라서 저는 거기서는 항상 1등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제가 잘하는 줄 알고 대학에서도, 대학 때 이제 공부를 열심히 안 하다 보니까 난 안 해서 안 하는 건지 하면 잘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자존감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그것도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길게 달려왔는데, 제가 이제 이 시스템을 가지고 어쨌든 초등을 가르치니까 저희 학원 시스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이 빡세다는 거는 특히 초등학생들은 여기 앉아서 4시간 앉아있는 거 되게 힘들어해요. 그죠? 근데 이게 처음에 안 되면 수업하고, 처음에 힘들면 테스트를 안 보고 가는 과정을 한 2-3달 겪다가 하다 보면 애가, 친구들 막 테스트 보면 너도 할래? 그럼 1시간 하고, 이렇게 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외로 가만히 있어 성장해도 애들이 커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협의하에 이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날 테스트를 시켰는데 애가 너무 힘들어요. 전화 주시면 너무 힘들어하면 그러면 당분간은 테스트 없이 일단 해볼까요? 이런 걸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빡센 이유는 그거예요. 앉아서 본인 스스로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생각외로 빡세요. 앉아서 이렇게 선생님이 풀고 있는 거 보는 거랑 적당히 집중을 했다 안 했다가 하는 거랑 계속 풀고 있어야 되고 집중 안 하는 걸 보이면 제가 가서 잔소리를 하는 건 되게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으로 되게 빡세다는 거. 그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이게 모토죠. 자기주도 학습하고, 자기주도 학습의 가장 큰 의미는 저희가 이제 동기부여시키고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하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 다 푸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안 가르치는 건 아니니까 내용 다 가르치고 하는데 결국은 자기 손으로 풀고 자기 손으로 시험 보게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제 철학이죠. 테스트가 결국은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결국은 테스트를 봐야 시험 점수가 나온다는 것 때문에 저희는 수많은 테스트를 지금도 제작 중에 있고 아이들을 계속 보게 하고 그 테스트에 오답을 시키고 테스트를 못 보면 다시 복습을 시키고 안 되면 테스트 복습을 시키고 제가 이게 쉼없이 얘기할 수 있는 건 매일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초등 때는 좀 어색하지 않았어요? 처음 얘기하는 거라 오랜만에. 네, 이런 학원이고요. 저희는 숙제검사 철저히 하고 아까 여기 숙제 이렇게 해오잖아요. 철저히 하고 오답시키고 복습시키고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관리 카드 써가지고 그날 배운 거 뭐 숙제 다 쓰고 시험 점수 쓰고 해서 매일 발송하고요. 애들 오면 이제 지문 찍고 뭐 이런 건 당연히 하고 여기 앉아 있으면 좌석 변호가 있으면 조교가 15분마다 일어나서 자리를 비웠는지 확인을 하고요. 자리 비웠으면 CCTV 돌려서 다 찾아내요. 핸드폰 다 뺐고 약간 거의 감옥같이 관리를 하거든요. 이게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는 초등도 봤어요. 도망갈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친구들이 얘기하는 제가 가장 어울리는 직업은 교도소장이었어요. 철저한 관리. 한치도 빠져나갈 수 없는. 네, 물론 초등한테는 되게 따뜻하게 할 건데, 일단은 그런 거.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이렇게 하는데, 첫 수업을 보면 이런 거. 이렇게 보내드린다는 거.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써요. 한 10년 전에 써놓은 건데 너무 개판이죠. 아무튼 뭐 요새는 좀 잘 쓰려고 노력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얘를 보내니까, 이제 이걸 봐요. 그래서 이제 등원 출석한 거랑 나가는 거랑 다 들어가고 수업한 거랑 다 들어가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숙제는 이렇게 해서 오답은 이쪽에서 한다는 거 하고요. 네, 옛날 얘기인데 여기 있는 4명이 다 의대를 갔어요. 네, 고대 가고 이때가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이 정도로 잘하는 애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옛날 옛날 사진이 지금보다 더 늙어 보이는군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기 때문에 실력 파악하는 거는 항상 오답을 시켜주잖아요. 오답을 했을 때 제가 얘기를 할 때 이 아이의 표정을 보면 얘가 알아듣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네. 그럼 전 얘기해요. 모르지. 그러면 모른대요. 그러면 그 앞에 내용을 다시 설명해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연습 있는 문제를 따로 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저희가 계속 호흡을 하기 때문에 오답도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학교에 있는 거 뭐 숙제하는 거나 이것도 상담을 하고 결국은 저희가 서로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아이가 살아가는 거에 대한 도움을 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영어 숙제 내고 국어 숙제도 내고 숙제 있으면 그것도 도와주고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되는 이유가 계속 붙어서 옆에서 얘기를 하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이건 당연히 개별 수업이니까 요거는 시험 볼 때만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샘플면 위에 보면서 푸는 걸 제가 막을 방법은 없어요. 고개를 이렇게 뭐 이렇게 막아놓을 수 없잖아요. 시선을. 그래서 그거는 시험을 많이 보는 거고 이 공부 습관은 저희는 그게 딱딱 이루어져 있거든요. 수업하고 테스트하고 오답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게 잘 잡힌 애들은 고2, 고3 가서도 정확하게 노트 쓰고 해요. 어릴 때부터 한 애들은. 늦게 들어온 애들은 조금 하다가 이제 예를 들면 고2인데 아유 고2, 고3을 지금 어떻게 잡아 그냥 너 모르는 거 풀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2, 고3에 한해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잡으려고 너무 노력하는 것보다 그냥 풀어주는데 어릴 때부터 한 애들은 잡혀 있어요. 어릴 때부터 한 애들은 잡혀 있고 이렇게 해서 월간 보고서 이제 보내드리는 건데 초등은 제가 좀 더 자세히 보내고 소통도 많이 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 5일부터 개강을 할 거고,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철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객관적인 측정이 안 되고, 저는 실력 분석 2번을 봤어요. 저는 이제 그런 말을 믿지 않아요. 네. 저는 낙생고 시험을 시간 안에 보면 한 개 틀려요. 전 그건 믿어요. 내 눈앞에서 본다면. 그래서 그런 거, 집에서 보는 거 말고요. 네. 그래서 그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왜냐면 애들이 그래요. 이 인간의 심리인데, 채점도 좀 어린 애들은 저는 채점을 아마 데스크에서 시킬 거거든요. 애들한테 맡기면 안 돼. 애들은 이렇거든요. 답을 봤어요. 아까 2인지 3인지 헷갈렸는데 난 2라 썼어요. 답이 3이 돼 있어. 아 맞다. 나 아까 3이라 생각했지. 이거 한다니까요. 이런 경우 없어요?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본인이 내가 틀렸는데 이걸 한 걸 아는데도 위에다가 이제 100 쓰잖아요. 좀 있으면 난 100점을 거길 맞은 거예요. 근데 시험장에 가면 90점이 나온다니까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시켜야 된다니까요. 아니, 고등학생들도 그래요. 아, 이거는 원래 내가 아까 고민해서 알았던 거, 이러고 있다니까요. 네. 그런 걸 발견하면 고등학교 시험지도 찢어버리고 데스크에서 채점하게 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믿으시라는 거. 네. 어디 가서, 근데 이 객관적인 점수라는 게 그렇잖아요.
학원 테스트 가서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저희 학원 테스트 점수도 점수를 좌절하시면 안 돼요. 학원 테스트는 얼마든지 난이도 조절을 해서 밖에서 아무리 잘해서 대학 가려도 작살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애들한테도 얘기해요. 내가 지금 10문제 내서 다 빵점 만들 수 있다고. 그게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학원 테스트는 그 학원 테스트로 받아들이고, 사실은 그런 것도 있어요. 아주 미묘하게 그 학원에서 배운 거나 아니면 그 학원의 폰트나 분위기에 익숙한 애들이 더 잘 보기 때문에 안 다니다 새로 가면 또 못 볼 수도 있어요. 그건 딴 데서 저희 학원 시험 봐도 마찬가지예요. 객관적인 점수란 거는 기출문제 말씀드립니다. 내정, 순회, 샛별, 분당, 아니면 낙생, 대진. 이거는 객관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봤을 때 점수를 믿으셔야 돼요. 어느 학원에 갔더니 얘는 100점이었어요. 어느 학원 갔더니 40점이었어요.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 건가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저희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학원 시험 어려워요, 진단평가. 제가 진단평가 말씀드리는데, 진단평가 보면 80점 넘어가면 보통 서울대나 의대 가요. 진단평가 왔을 때. 진단평가 저 50에서 60 받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고등수학 50, 60 받으면 아마 제 생각에 실력 정석이나 이런 것도 한 서너 번 정도 복습하신 것 같은데, 그럼 보통 맞아요. 딴 학원에서 배웠어요. 개념을 센 한번 풀고 왔는데, 그럼 30점 나와요. 저희가. 그럼 30점이 그럼 의미가 없냐? 그건 아니죠. 복습을 또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학원에 있는 다른 시험들 믿지 마시고 연습하는 거니까. 객관적인 거는 나라에서 나온 시험지, 이제 이런 걸, 학교에서 나온 시험지, 이런 걸 믿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테스트를 제가 계속 만들고 있어요. 대한민국 그 건국 이래로 수학 문제 나온 거 다 들고 있고요. 시험 문제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요즘 생산되는 것도 계속, 이제 약간 시험 문제랑 문제 욕심이 좀 많거든요. 근데 이런 건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 필요해서 초등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은 연산을 정확하게 하는 거. 중요하다는 거고. 말씀드렸듯이 중고등학교는 저희는 이걸로 이렇게 재시험하고 복습하는 걸 계속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나서 복습이 잘 돼 있으면 기출문제 테스트로 넘어가요. 이거를 계속 보고 있다는 거. 중등, 고등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저희 시험 보고는 오답페이퍼에서 이제 주말에 전송시켜드리는 걸 하고 있고요. 코로나 전이겠죠. 코로나 후에는 이렇게까지 못 넣어서 좀 띄엄띄엄 앉아서 하고 있어요. 주교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감시를 하고 있고, 좌석제가 있어서 멀리서 보면 나간 거 다 보여요. 그리고 그게 없으면 담임 선생님한테 바로 지금 있나 없나 확인해가지고 없으면 잡아요. 저 옛날에는 여기 밑에 3층이 있거든요. 3층 교회 가면 이렇게 책상 있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놀던 애들 많이 잡아왔어요. 그리고 이게 핸드폰도 이렇게 몰래 들고 나가서 이게 쭉 가다 보면 와이파이가 공짜로 잡히는 데가 있어요. 저기 교회나 여기 밑에 저쪽에 있는 수학. 거기 앞에 가가지고 이제 재밌는 아이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고 있고, 지정자석해서 시험시간 관리를 하고 있고요. 노트, 복습을 시키려면 일단 노트에 풀어야 되고요. 채점이랑 오답 있는 거 하고, 노트 검사는 담임선생님이 하는데, 제가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싹 다 걷어서 해요. 새 노트 다 주면서 걷어서 하거든요. 지난 겨울방학 들어가기 직전에 제가 전검사 한번 다 했어요. 진짜 힘든데 의미가 있어요. 그걸 하면 제가 중간에 오답 안 됐으면 제가 약간 변태 같은 교질이 있어서 한 문제 한 문제 다 보고 다 접어가지고 그 오답 다 끝내고 수업하라고 다 선생님들한테 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통 노트 검사를 하니까 그거 좀 중요하다는 거. 이건 컨테스트 같은 것도 하고요. 옛날에 이제 이거 아이스크림, 저희 아이스크림 박스가 있었는데 코로나라고 못 줘서 아이스크림이 그런 거 아세요? 아이스크림을 정기적으로 시키면 아이스크림 박스는 공짜로 갖다 줘요. 대여를. 그래서 들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한 2년을 안 시켰더니 들고 갔어요. 니네는 안 시킬 것이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없어졌어요. 사실은 초등은 좀 먹을 거나 이런 게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옛날에 좀 토스트도 구워서 주기로 하는데 코로나가 끝나야 가능할 것 같아요. 그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그래서 요새는 저희가 옛날에 이제 막 시험 끝나면은 그 시험지 회수하러 가서 아이스크림 줬는데 요새는 그냥 젤리를 그냥 건네주거든요. 젤리 같은 거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아이들이 좀. 이거 되게 웃겨요. 그게 아실지 모르겠지만 큐파추스 사탕 있잖아요. 요새 얼마인지 모르지만 옛날에 저 초등 가르칠 때 200원 정도 할 거예요. 200원이 없는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분당의 아이들이. 그죠? 지나가다 지가 어떻게 보면은 밥 먹는 것도 저보다 더 비싼 것도 먹어요, 애들이. 엄마 카드도 있고, 아빠 카드도 있고. 그런 애들이 그 200원짜리 사탕을 하나 준다는 거에 환장을 하고 덤벼요. 중학생, 고등학생 다. 초등학생 말할 것도 없어요. 옛날에 그런 애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초등 한 명을 가르치는데, 어머니가 일본 분이었어요, 여자애가. 근데 자기 친구들이 이 학원에 저희 반에 다 있다고 이제 학원에 넣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인데, 3학년 거부터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얘 친구 보러 온 거니까, 그냥 놀게 해달라고. 그래서 걔는 와서 놀았어요. 그냥 3학년 거 4학년 찝찝하고. 근데 이제 친구들이 숙제해가지고 슈퍼춥스를 받잖아요.
어느 순간 얘가 숙제를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얘가 그 추파춥스 하나를 먹겠다고 밤에 퇴근한 아빠를 붙들고 아빠한테 다 풀어달라 그런 거죠. 얘 아빠 얼마나 황당했어요. 얘가 놀러 간다 해서 학원비를 내고 보냈더니 집에 와서 자기한테 다 풀라고. 근데 그 200원짜리 사탕 하나 때문에 뭐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적정히 잘 아이랑 잘 하면 또 동기부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중요하다는 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거는 요건 저희 이제 이런 거고 애들은 제가 그 상황 봐가지고 숙제를 시킬 거고 이건 아직 뭐 얘기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주 5일 동안 빡세게 시키긴 해요. 중고등학교는. 이런 로드맵 보내서 시키고 뭐 9to6에서 하루 종일 공부시키는 프로그램도 있고 이제 중고등학생 대상이에요. 초등학생 이거 시키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6학년은 괜찮은데 4학년 이런 거 시키면 아마 집에 가서 다시는 안 돌아올 거예요. 아마. 이 건물에 오기도 싫어할 거예요. 하루 종일 앉아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블로그 아까 말씀드렸죠. 블로그에 그냥 메이저 사커원을 치면 검색되실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 하면 이제 각 학교 시험 나오면 이제 고등학교랑 중학교 올리고 있고 제가 이제 수능 유의사항이나 뭐 이런 입시 관련도 가끔 올려요.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겠다는 저의 이제 목표가 있었지만 하지 않았죠.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생각날 때마다 많이 올리니까 보시고 밴드에서 제가 이제 계속 소식 알려드리고 있고 여기 오신 분들은 밴드 초대장을 다 날려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가입하시면 그래도 어쨌든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오늘 있는 이 강의도 아마 유튜브에 올라갈 거예요. 보면 모자 쓰고 왜 왔는지 뭘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요. 이건 이렇게 저희가 쓰고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마치고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월 5일 개강인데 계속 수업을 할 거고요. 뭐 언제든 들어와도 되는 수업이고. 예. 그리고 문의사항이 있어서 저랑 상담을 하고 싶으시면 데스크에 전화해서 뭐 초등수업 상담으로 저랑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하면 시간을 잡아서 제가 보통 2시부터 10시까지 저 수업 개강하기 전에는 시간이 있고요. 수업을 개강한다면 아마 다른 시간 괜찮은 시간에 굳이 저희 반에 안 들어와도 그 상담을 원하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니까 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고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